됐습니다. 네. 교사 출신의 택배 기사 80세 김명혜.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된 그.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참 재미있죠. 공부나 더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룻밤을 새면은 난 이틀밤, 3일밤을 살 각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6년 만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 대학을 강의를 나갔어요. 72세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무릎도 시끈거리고 아프고 또 살도 자꾸 찌고 그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이제 강남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때 마침 이 택배가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지하철 택배 일. 주변의 반대도 있었지만 노년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격에 맞지 않게 말이야. 품위 유지도 좀 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날 보고 그래요. 이거 한다고 해서 창피할 것도 없고 오히려 몸에 좋고 내 건강 비법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던 운동보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황혼의 새로운 활력을 찾다. 김명혜 씨를 소개합니다. 보세요. 네. 지금 입으신 복장이 그 택배 일 하실 때 입으시는 복장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구두가 아주 특별하다고 그래요. 어디가 특별해요? 구두가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네.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자꾸 떨어져요. 많이 걸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네. 거기 자전거 타이어 수리점에 가서 타이어를 얻어다가 그걸 오려서 거기다 붙이고 다니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전거 타이어는 아무래도 좀 질기겠죠. 질겨요. 어디 예.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짚으셔도 돼요. 운동 여기요. 예, 여러분 보이시죠? 닳는데, 여기. 네, 여기 닳는 부분에. 근데 네. 이걸 붙여놓으면은 네. 1년 이상 이렇게 1년 이상 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참 건강해 보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하시죠? 예. 네. 아주 몸이 짱짱합니다.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 직접 강연 주제를 말씀하시는 게 더 실감이 날 것 같네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그 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택배를 하는 김명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첫 줄에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20살 먹은 청년보다도 70살 먹은 노인이 더 청춘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청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지하철 택배를 하면서 그 청춘을 간직하고 사는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택배는 일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출발지에서 조그만 그 물건을 가지고 도착지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한 돈을 받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준비를 딱 하고서 내 집이 가까운 데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 가서 스마트폰을 딱 켜요. 키는 것이 출근이에요. 사무실에서는 알아요. 김명혜가 강남역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파를 통해서 알아요. 그것을. 그게 출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강남역 근처에서 일 신청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은 그 정보, 주소 뭐 다 알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 띄워줍니다. 땡 하고 소리가 나요. 나한테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에는 많은 택배하는 그 노인들이 있어요. 다 띄워줘요. 그러면 그걸 땡 하고 치면 잽싸게 찍어야 돼요.
이거 조금 늦게 찍으면은 다른 기사가 찍었습니다. 내일 차례가 안 와요. 아, 이거 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빨리 찍어도 이놈게 다른 기사가 찍었습니다. 어느 초기에는 말이요, 아침에 나가서 점심 때까지 한 번도 못 찍은 적이 있어요. 다 다른 기사야. 그게 내 성질은 끈질깁니다, 원래. 열심히 찍는 연습을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하면 빠르구나.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또 잘해요. 하는데 그 노하우는 딴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를 안 씁니다. 이게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 택배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건강입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 물건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립니다. 노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또 물건 놓고 기다리다가 지하철 오면 저만 타요. 물건 놓고서 그 잊어버려요, 이게. 또 어떤 양반들은 선반에다 올려놓고 내릴 땐 저만 내려요. 그 잊어버려요, 이게. 그렇게 잊어버리면 즉시 사무실에서는 문자가 들어와요. 조심해라, 이거예요. 물건 잃어버렸다. 조심해라. 이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겁이 나죠. 잊어버리면 큰일. 그 스마트폰 같은 거 2대, 3대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리면 몇백만 원씩 된대요, 이게. 그걸 본인이 변상해야 돼.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 끈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다 물건에다 찜매고 내 손목에다 찜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몰로 가면 이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서는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날 보고 잘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뭐,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물건을 옮겨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흔히는 그래요. A급 기사를 보내달라 그래요. A급 기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A급 기사인가 보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어느 구퉁이에 있는지 모르시죠? 아주 가난한 농촌입니다. 덕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8.15 해방. 그 다음에 졸업 맞고서 예산농업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6.25가 2학년 때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가만히 보니까는 서울에서 피난 온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기존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를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3학년 되니까는 대학 갈 사람, 진학 갈 사람 신청해라 이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나 대학 갈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공주사대에 가서 졸업 맡아가지고 선생을 해라. 그래서 우리 가난한 곳을 좀 네가 좀 어떻게 면하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전부 다 서울로 간다네? 이게 참 골치 아파.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야, 서울에도 사범대학이 있냐?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냥 서울로 같이 지망을 했어요. 그때는 시험을 한 일주일 친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치고서 시골로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한테는 내가 거짓말한 거죠. 공주에 안 가고 서울 갔다 왔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나는 대학에 합격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서울 구경한 것만이 내 최고의 자랑입니다. 시골에는 그 아침 먹고서 땔감으로 산으로 나무 다닙니다. 열심히 나무를 다니는데 하루는 나무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신문하고 엽서 쪽지를 딱 내놓으면 이게 뭐냐 이거야. 딱 보니까는 축 합격. 친구가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했죠. 아, 저 서울 가서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 작대기라는 게 있어요. 작대기. 지혜 바치는 작대기. 그놈을 들고서 나를 후려 빼는 거야. 너 죽으려고 서울 가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때는요 전쟁 끝이기 때문에 품 안에서 자식이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멀리 안 떠나보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큰 집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맞기 싫어서.
도망가가지고서 저녁 때 이렇게 있으니 아버지가 건너오셨더라고요. 큰 집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셨는지 등록금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때 마침 암소가 송아지를 내가지고 젖될 때쯤 되는 송아지가 큰 집에 있었어요. 저는 팔아다 너 써라 이거야.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 이튿날 이제 새벽같이 그 송아지를 끌고 내가 갔어요. 삭교장에. 그 삭교장에 갔다 팔았어요. 그놈을. 그러니까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놈을. 그런데 등록금이 2만 원입니다. 그 당시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 등록하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다음 학기 등록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등록금을 모으느냐? 내 친구도 가난한 학생이 또 있었어요. 그 같이 상의하자, 장사하자. 그 동대문에 가서 가방에다가 뭐 치약, 칫솔, 무슨 실, 바늘, 좀약 같은 것을 한 가방 들고서 집집마다 이제 다니며 팔아요. 근데 잘 팔려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등록금 마련도 하고 뭐 장사하고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에 여고에 여자고등학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안정된 생활로 들어갔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쭉 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공부나 더 하자. 무슨 공부를 더 하냐? 그러니까 박사 코스 들어가자 이거예요. 대학에 그 박사 코스로 들어갔어요. 내 친구는 5년 만에 학위를 받고 나는 6년 만에 받았어요. 그 받는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출품을 해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특상을 2번 했어요. 특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게. 2번 하면은 혜택이 있어. 사립학교에 있다 공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하나 있고 또 미국이나 외국의 교육 시차를 보내줍니다. 그 미국에 가서 뭐 초등학교에 딱 방문을 했는데 그 안내자가 수의 경비 있죠?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이 학교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하고서 수의를 한다는 거야. 야, 참 이상하다. 교장하다 어떻게 수의를 하냐? 그 다음에 또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그 스쿨버스가 그 학교 스쿨버스가 있는데 기사가 있어. 운전수. 그럼 가리키면서 이 학교 교사하다 정년퇴직하고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때는. 야,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지만은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공립으로 가서 교감, 장학사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딱 정년 단축이 있었어요. 65세가 원래는 정년이었는데 62세로 딱 단축이 돼요. 그래서 난 62세에 딱 걸려가지고 정년을 해버렸어요. 정년.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정년할 당시에 대학 강의를 한 3개 대학 강의를 나갔었어요. 그래도. 그게 1999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2008년도까지 했으니 거의 10여 년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으니까 대학에서 또 그것도 그만두래요. 그러니까 정년이 정말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게 뭘 하나 친구들 보니까는 뭐 등산, 무슨 테니스, 뭐 바둑 이런 거, 골프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체중이 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뺄 겸 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등산하고 뭐 테니스 하고 했는데 체중이 안 빠져요. 참 열심히 했는데도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강남구청에 그 시니어들 직업 알선하는 코너가 있어요. 가서 쭉 보니까는 바로 이 택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하겠다고 그랬지.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잘해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 지하철역에 같은 데는 신도림 같은 데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빨리 걸어간다고 다 남의 어깨 같은 거 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또 발 같은 거 밟으면 뭐 막 그냥 욕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요령껏 피해 다니면서 빨리빨리 합니다. 이거. 속도도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서 주소 같은 걸 잘못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참아요. 한 번 내가 등산 가서 능선을 한 번 더 넘은 힘 잡자 하고 참아야 돼요. 화내야 소용이 없어요. 화내면 나만 손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지요. 하면은 그 격에 맞지 않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거기에 따른 반격의 말로 합니다. 이게 어떠냐? 체면이 밥 먹여주냐? 격이 밥 먹여주냐? 당신 당뇨병 있잖아. 당신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며? 고혈압이 있다며? 지적하면 이 일을 하면은 나는 수가 있어. 이런 거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아파서 못 한대요. 뚱뚱하고 아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같아서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그런 것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배가 고프면요, 너는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안에서나 수시로 먹어요. 먹으면 그 밥맛이 꿀맛이야. 입에다 넣으면 침이 많이 생겨. 그 건강하다는 뜻이요. 그래, 뭐 교장했다고 과거에 교수했다고 그거 늙어가지고 100번 얘기해요. 바보밖에 안 됩니다. 젊었을 때 그 좋았던 생각은 다 접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알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다른 직업을 택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즐거워집니다. 이 늙어서 할 일 없이 노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이? 그게 매일 일을 하면 즐거워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매일 이게 돈이 생겨요. 4만 원, 5만 원씩 매일 생겨요 이게. 호주머니엔 늘 그 돈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손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서 너 뭐 먹고 싶냐? 뭐 통닭 피자 얘기해. 그러면 사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행복입니다. 늙어서 행복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참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시죠. 뭐 순발력도 자꾸만 더 좋아지시죠. 거기다가 체력 좋아지시죠. 뭐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하시겠어요. 정말. 그 첫 번에는 네.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뭐 내 사실 나타난 게 이거니까요. 그럼요. 부러워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따님이 나오셨는데 큰 따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택배 일을 한다고 또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떤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지 네. 이해도 안 되고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째 이 일을 벌써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죠? 어떠세요, 지금은? 아빠가 원체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예전에는 좋아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거를 항상 보면서 자랐고 지금은 전혀 다른 것에 또 도전을 하시면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많이 놀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 기능밖에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뭐 지도 같은 거며 뭐 앱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 보고 놀랐고 네. 또 많이 건강해져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과 같이 그냥 저희들 곁에 항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따님도 존경심까지 생기셨대요. 그리고 하도 외람된 말씀인데 젊으셔서요. 참 연세보다 더 젊어 보여. 훨씬 젊어. 8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자, 오늘 체면이 밥 먹여주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명애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손 절단 장애를 극복한 마라토너 김영갑. 강연 주제: 내 심장이 뛰는 순간. 탈북자 출신의 시민단체 운동가 김은주. 강연 주제: 평범한 삶. 교사 은퇴 후 지하철 택배기사가 된 할아버지 김명해. 강연 주제:
체면이 밥 먹여주나.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은주 씨부터 강연 소감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셔서 정말 네. 많이 떨렸었고 들어가니까 이 말 못했네나 아쉬움도 조금 남기는 네. 하는데요. 또 오늘 두 분의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삶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어쩌면 잘못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었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좋은 것도 배우셨고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라톤 할 때보다 힘들었죠? 이 뭐 마라톤을 하면은 네. 한 15년 동안 했지만 항상 출발선에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럼요. 떨렸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풀코스를 달리고 네. 예, 이제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네. 오늘 완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소감은 또 어떠셨습니까? 글쎄, 저도 뭐 말을 잘 한다고 했는데 제 뜻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 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좀 일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십사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끝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왜 시 구절 중에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강현백도 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돼요. 잘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놔야 되니까 한 10분씩 있다고 가요.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봐가면서 마이크 없어요?